네, 오늘 장선 전략 시간입니다. 대외적인 여건도 상당히 불안하고 수급과 그리고 실적도 불안한 상황에서 여전히 그동안 주도주라고 여겨졌던 성장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하락세가 어제 뚫어졌습니다. 말 그대로 추풍 낙엽 장세를 보여줬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봐야 될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니어스클럽의 박정석 대표, 김종효 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수급 공백인 상태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집을 나가 있는데 어쨌든 코스피는 2040선까지 밀렸고 코스닥도 어제 장중에 3% 이상의 급락세를 시현했습니다. 제약 바이오주들이 강하게 시장을 끌어내렸는데요. 이제 버블 논란이 현실화되는 건가요? 예, 뭐 어제 예고된 참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동안 어떻게 보면 제약주 위주로, 바이오주 위주로만 뭐 시장이 이제 올라왔었고, 뭐 제약주, 바이오주 빼면 사실 뭐 다른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제약주, 바이오주를 위한 뭐 들러리와 같은 이러한 흐름이었었는데, 뭐 아무래도 이제 뭐 그리스 문제를 비롯해서 좀 계속적인 어떤 대외 변수 부분들이 불안하다 보니까는 뭐 안전자산 뭐 선호 심리에 의해서 뭐 이제 현금화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그 욕구가 커질 수밖에 없었었고, 또 여기서 이제 그 현금화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 그동안 또 가장 많이 올라와준 가장 강한 종목 위주로 해서 좀 차익 실현 부분들이 좀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리스 문제뿐만 아니라 또 뭐 중국 증시도 뭐 최근에 좀 지속적으로 좀 급락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뭐 제약 바이오뿐만 아니라 뭐 화장품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런 어떤 그 중국 관련 그 경기와 또 밀접한 관련을 맺다 보니까는 또 뭐 중국 증시의 어떤 그 급락 이런 부분들도 뭐 상당히 좀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는 부분들은 자, 그동안 어떻게 보면 제약 바이오주들에 의해서 제약 바이오주들만의 어떤 시장 이러한 부분들이 이 제약 바이오주들이 꺾이면서 다른 어떤 그 종목군들 뭐 실제로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 상대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데 이러한 그 종목들이 이제는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제 좀 체질적인 부분이 이제 바뀌면서 이제 그동안 좀 고성장을 그 주가가 이제 크게 상승했었던 바이오주들이 아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바닥에 있지만은 뭐 굉장히 어떻게 좋은 종목인데 그 바이오들 때문에 뭐 시장의 어떤 자금들이 몰리면서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못했던 이러한 그 종목들이 이제 회복을 하면서 정상화되는 과정 속에서의 진통 과정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고평가되어 있던 부분을 차근차근 다시 한 번 더 실적으로 밟아 나가야 되는 그 과정에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위원님께서 딱 말씀하셨던 그대로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제약주들 줄줄이 낙엽처럼 떨어졌는데요. 아직까지 투자에 대해서 희망을 잃지 않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한 말씀 해주시죠. 글쎄 뭐 이건 뭐 누구나 알고 있었던 사실이겠죠. 이 종목들이 고평가됐기 때문에 한 번 터지면 뭐 본물처럼 터질 거다라는 것은 뭐 누구나 알고 있던 사실이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수급이 단기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단기적인 수급이 여전히 뭐 기관 중심으로 또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뭐 레버리지를 썼던 분들 중심으로 급한 매물을 내놓는다면 뭐 단기적인 변동성 피해갈 수 없겠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현재 트렌드가 잘못되었느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이 제약업종이 좀 올라가고 있는 트렌드는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트렌드가 아니고요. 이런 글로벌 트렌드를 이용해서 일종의 머니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머니게임 자체가 이제는 시장의 분위기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끝나버린다면 결국은 종목들이 섞어지는 거죠. 정말 좋은 종목과 그렇지 않은 종목군들이 지금은 모두 다 올랐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들이 추풍낙엽처럼 이제 떨어져가면서 그나마 이제 뿌리 깊은 남간, 뿌리 깊은 나무 정도 한두 개만 살아남고 나머지 쭉정이들은 전부 다 섞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내가 버텨낼 수 있느냐. 분명히 쭉정이들이 솎아내는 과정인데 뿌리 깊은 나무도 분명히 같이 솎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종목군들을 다 버리고 가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정신 차리고 내 종목이 좀 좋은 종목인지 좀 더 판단해보고 나서 해보는 게 맞느냐, 이런 이 고민에 쌓이실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내가 어느 가격에서 샀냐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낮은 가격에 사서 지금의 이 변동성이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계속 버티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샀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시다면 이 종목이 정말 뿌리 깊은 나무든 아니면 잡초든 일단 버리고 나서 다시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 수급에 의해서 최근 변동성은 더 확대될 가능성, 그래서 다시 급등했다가 다시 또 급락하는 이러한 양상은 당분간은 좀 반복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투자자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해보는 장세였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쓰러지지 않을 종목군들, 특히 얼마대에서 매수를 했는지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고 수익 실현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다시 한 번 더 가닥을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어제 제약바이오주뿐만 아니라 화장품주들의 급락세도 줄어졌습니다. 그 안에서 아모레퍼시픽 대장주라고 할 수 있을 텐데 10% 이상 급락세를 실현하면서 장중에는 37만 원 선까지 내려오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화장품주들도 이제 큰 조정을 받는 걸까요? 실적이 과시화되면서? 예, 어제 화장품주들의 급락의 이제 배경이라고 한다면은 이거 2분기 실적이 좀 예상보다 좀 좋지 않게 나올 것이다라는 이런 그 분석 속에서 대장주 아모레퍼시픽이 이제 급락을 하자 다른 종목들도 이제 크게 조정받고 전체적인 시장에도 좀 큰 영향을 이제 미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중국 증시의 급락을 통해서 중국 경기의 둔화 가능성, 우리의 경우에는 지난 2분기 지금도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메르스 사태로 인해 가지고 실적이 좀 크게 좀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현실화되고 있는 과정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고밸류 성장주,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지만 화장품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그동안 좀 많이 올라와준 종목들에 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좀 이익 실현 욕구가 좀 커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실적을 실적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좀 불안한 변동성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주들에 대한 어떤 접근 부분들은 역시 실적을 좀 확인한 이후에 실적 발표까지 아직도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요. 실적 확인 이후에 지금 접근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화장품주들 역시나 보수적인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 반면에 통신업종은 어제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은 해소된 걸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2분기 실적이 좀 상대적으로 좀 나쁘진 않을 것이다. 최근에 이동통신 업계의 경우에는 요금제 변경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이제 컸었는데 그에 따라서 통신사들의 지금 이익이 좀 훼손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는 가입자당 평균 매출 같은 경우에도 좀 이전과 크게 다르진 않을 것이다라는 이러한 전망들 나와주고 있고 또 이 통신업체들의 경우에는 이 비용 부분들 특히 이 마케팅 비용 부분들이 실적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경쟁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마케팅 비용도 좀 증가하는 부분들이 좀 완화가 될 것이다라는 이러한 전망들이 나와주고 있고 통신주는 예전부터 또 방어주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이렇게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그 틈새를 이용해가지고 좀 치고 올라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분간 제가 볼 때는 시장이 안정되기보다는 변동성이 크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통신주에 대한 이러한 시장의 어떤 관심은 좀 더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LG U+가 어저께 제일 강했었는데요. LG U+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도 저는 괜찮은 어떤 투자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마케팅 비용의 증가율을 감소하면서 실적에 선방하는 역할을 해줄 것이다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신주는 목표 수익률만 낮춘다면 지금 가격에 사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목표 수익률을 너무 높이긴 어려울 것 같고요. SK텔레콤을 중심으로 박스권 상당 정도까지 노리는 전략은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스권 상단 안에서의 매수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어쨌든 대내외적으로 상당히 변동성이 짙은 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답답하기도 하고요. 또 그와 함께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 있을까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수급적인 측면하고 대외적인 변수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와 관련된 일정들 계속적으로 체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중국 증시가 또 지금 고점 대비해서 20%에서 30% 이렇게 크게 지금 단기간에 하락을 했기 때문에 자, 언제쯤 좀 안정화되는가 이 부분들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좀 점검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종목을 들어간다고 하면은 실적이라든지 또는 앞으로 특히 이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이러한 점 속에서 저는 이제 오늘 좀 보해양조를 좀 관심 있게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보해양조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1년도에 창해 에탄올이 지금 인수를 한 이후에 어떤 주류 업체로서의 어떤 면모를 갖다가 이제 좀 확고하게 지금 자리 잡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그동안 또 차입금도 계속적으로 좀 줄여가고 있기 때문에 재무 구조도 개선이 되고 있고요. 또 지금 저도주 열풍 속에서 보해 양조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도주 신제품 부분들이 소비자들의 지금 호평을 좀 받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류 업체들과 비교를 해보면은 굉장히 좀 싼 저평가 부분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오늘 좀 관심주 보해 양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는 보해 양주를 유망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니어스 클럽의 박정석 대표, 김종효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